이번 시간에는 매일 변하는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일기도를 활용하여 저기압, 고기압, 전선 등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하여 날씨를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일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기도 여러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일기도에 보니까 숫자가 적혀져 있네요. 숫자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1016, 1012, 1008 이런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런 숫자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네, 이 숫자는 기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우리 기압에 대해서 이미 배웠는데요. 기압의 단위에 뭐가 있었어요? 네, 기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헥토, 파스칼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센티미터, HG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표면은 흔히 1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기압은 대략 1013 헥토파스칼에 속하고요. 76 센티미터 HG에 속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압들의 단위는 어떤 걸 사용한 걸까요? 일기도에 나와 있는 숫자, 기압의 단위는 네, 바로 이 헥토파스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016, 1012, 1008 이렇게 숫자가 크고요. 자, 그리고 또 좀 알아볼게요. 여기 고라고 적혀 있고요. 저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네, 얘는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고기압에 있는 부분 조금 더 볼게요. 자, 숫자가 고기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8, 1012, 1016 점점 커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압으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20, 1016, 1012, 1008 이렇게 점점 숫자가 작아지니까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네요. 이 선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 선은 1008과 똑같은 기압인 곳을 이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1008 헥토파스칼, 이 부분도 1008 헥토파스칼의 기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일기도에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난 선을 등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바로 이것이 등압선입니다. 이 선이요. 다음에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요.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일기도와 위성사진을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기도에서 이 부분이 고기압이고요. 그리고 일본 약간 위쪽 이 부분이 고기압이네요. 자, 위성사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고기압이고요. 이 부분이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저기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중국 쪽 저기압, 또 여기도 저기압, 그리고 일본의 남쪽 해안도 저기압이에요. 네, 여기 중국 쪽,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일본의 남쪽 해안. 저기압 위에는 네, 구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도에서 고기압으로 나타나 있으면 날씨가 맑다. 그리고 일기도에서 저기압으로 나타나 있으면 날씨가 흐리다. 구름이 있다. 그래서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람할 때 고기압, 저기압을 살짝 봤었는데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저기압은 왜 생겼었냐면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 일부의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 공기가 따뜻해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표면의 공기들의 양이 점점 적어지니까 저기압이 돼요. 기압이 낮아지고요. 대신에 냉각된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요. 하강기류랑 밑으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강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표면 부분은 공기의 양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져서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많이 있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게 돼요. 바람이. 그리고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고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고기압은 공기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저기압으로 그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구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저기압은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 들어온다.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구름이 생긴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리기도 한다. 고기압으로는 바람이 주변으로 불어 나가게 되고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날씨가 맑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 시간에도 살펴봤던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중위도이고요. 이 중위도 지역에서의 공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공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 시간에 배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한랭전선은 앞에 따뜻한 공기, 뒤에 찬 공기가 갈 때인데요. 자, 여기서 화살표를 보시면 따뜻한 공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찬 공기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연습을 하냐면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는 방금 살펴봤다시피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찬 공기도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때를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은 앞에 따뜻한 공기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뒤니까요. 뒤에 찬 공기가 뒤따라올 때 한랭전선이 생기게 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마구마구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쪽으로 훅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상승기류가 강할 때 생기는 저근형 구름이 생기게 되고 그 아래쪽에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한랭전선이 뒤쪽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찬 공기, 뒤쪽에 따뜻한 공기가 이동할 때 생기는 전선이 온난전선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에는 상승기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층운형 구름에서는 이슬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돼요. 그래서 강우 지역, 비가 오는 지역은 온난전선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온대저기압을 살펴볼 건데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에요. 이 온대저기압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찬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그 앞에 따뜻한 공기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찬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전선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 어떤 전선이 생길까요? 앞에 찬 공기, 뒤에 따뜻한 공기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온난 전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에는 온난 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온난 전선의 기호는 어떤 기호를 써요? 뾰족뾰족해요? 아니면 둥글어요? 네, 온난 전선은 이렇게 둥근 모양의 기호를 사용해요. 자, 이 부분에는 온난 전선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뒷부분 볼게요. 그 뒷부분은 앞에 따뜻한 공기가 가고요. 뒤에 찬 공기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전선이 생기게 될까요? 네, 이때는 한랭 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랭 전선도 그려볼게요. 이 부분은 한랭 전선이 생겨요. 한랭 전선은 뾰족뾰족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전선의 기호가 뾰족뾰족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랭 전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앞에 온난 전선, 뒤에 이렇게 한랭 전선이 생긴 이런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온대저기압을 그려놨어요. 우리가 아까 같이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 한랭 전선의 특징들을 이 온대저기압에 접목을 시켜 볼게요. 자, 먼저 한랭 전선의 뒷부분에 무슨 구름이 생기나요? 네,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슨 비가 내려요? 네, 우리 소나기가 내려요. 그래서 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마구마구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가 훅 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랭 전선의 뒷부분에는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뒤를 쫓아갈 때, 찬 공기를 타고 따뜻한 공기가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이때에는 상승 기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구름이 생겨요? 네,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요. 이 층운형 구름으로 인해서 어떤 비가 내려요? 네, 지속적인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수구역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여기 한랭 전선 있는 부분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 이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서, 좁은 면적에서 내리고요. 대신에 온난 전선 앞부분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데 층운형 구름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비 오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구역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온난 전선 앞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그리고 한랭 전선 뒤에는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온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찬 공기예요.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아요. 이 부분은 공기가 따뜻해요. 그러면 기온이 높아요. 이 부분은 찬 공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강우 지역, 한랭 전선 뒤는 소나기가 내리고 저군형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강우 지역이 좁고요. 그리고 온난 전선 앞부분은 층운형 구름, 그리고 지속적인 비가 내려요. 층운형 구름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강우 지역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고요. 이 부분은 따뜻한 공기니까 기온이 높고요. 이 부분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B,
시 지역에서의 기온과 구름과 날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온부터 볼게요. 기온. A는 낮음, 찬 공기니까요. B는 높음. C는 낮음, 찬 공기니까요. B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의 형태 볼게요. A는 층은형 구름, B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C는 저근형 구름. 자, 날씨 볼게요. A는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요. B에서는 비가 올까요? 네, 그럼 날씨 어떨까요? 네, 맑습니다. C는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B 지역의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시오. 이게 문제네요. B 지역의 현재 날씨는 B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높고 구름은 없고 맑은 날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온대 저기압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B라는 지역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온대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위치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B 지역이 한랭전선의 뒤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한랭전선의 뒤쪽에 날씨 어떨까요? 먼저 따뜻한 공기가 있을까요? 찬 공기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찬 공기가 있겠죠. 그러면 기온은 낮겠네요. 그리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들어요. 아래쪽을 파고들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훅 하고 올라가서 무슨 구름이 만들어져요? 네,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고,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무슨 비가 내릴까요? 네,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B 지역의 앞으로의 날씨, 찬 공기가 다가오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요. 날씨는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계절별 날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기도의 특징들과 날씨의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봄에는 양증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온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은 건조하고요.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가 이 고기압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저기압이 찾아와요. 그러면 날씨가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 저기압도 이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고기압이 찾아와요. 그러면 날씨가 다시 맑아지고, 이 고기압이 또 이동하게 되면 저기압이 찾아와서 날씨가 다시 흐려지고요. 그래서 날씨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황사와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다음 우리 여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 기억하시죠? 고온, 다습,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여름에는 우리 많은 비가 내려요. 우리 장마가 나타나서 많은 비를 내리는데요. 이 일기도 잠깐 보시면 일기도에 이런 전선이 있네요. 이 전선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전선, 정체전선이라고 하고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문 전선이다 라고 했었죠. 정체전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마전선이었어요. 장마전선은 어느 계절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마전선이 일기도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일기도는 여름의 일기도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덥고요.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기도를 잠깐 볼게요. 우리 일기도에서 기압 배치를 좀 볼게요. 우리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보이죠? 우리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기단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고기압이고요. 북쪽이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남고 북적,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요. 남동 계절풍이 분대요. 자, 우리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었어요.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자, 그러면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우리 동서남북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동, 서, 남, 북. 자,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남쪽과 동쪽 사이네요.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남동 계절풍이 불고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름에 찾아오는 태풍이 여름 계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을은 양쯔강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세력이 강했던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이제 약해지고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리 봄 계절과 마찬가지로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 가을, 늦가을에는 첫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겨울 한번 볼게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시베리아 기단은 춥고 건조한 기단이었죠. 그래서 겨울은 춥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요. 그리고 눈과 강한 바람이 붑니다. 한파와 폭설이 내리고요. 그리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시베리아 기단은 이쪽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발생하는 쪽이 고기압이 되고요. 그 반대쪽이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서쪽이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한다. 그래서 서고 동조형의 기압 배치를 보인다.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형의 기압 배치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바람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고기압, 그리고 이쪽에 저기압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해볼게요. 이쪽이 동, 그리고 이쪽이 서, 남, 북. 그러면 요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북쪽과 서쪽 중앙에서 북쪽과 서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고 동저형은 겨울, 그리고 남고 북저형은 여름, 그리고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고요.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이 정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기도만 보고도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의 일기도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기도에서 이것이 있는 지역은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 있는 지역은 날씨가 맑고, 이것이 있는 지역은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리다. 네, 저기압이 있는 지역이죠. 2번, 저기압의 중심부에는 상승기류 또는 하강기류, 상승기류가 생기고, 고기압의 중심부에는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3번, 온대저기압이 지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현재 날씨가 맑고 따뜻할 때 이 지역의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지역의 날씨가 맑고 따뜻하대요. 자,
자, 그러면 우리 공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한랭전선 뒤에는 찬 공기, 그 다음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 앞에는 찬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고 날씨가 맑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위치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네요. 우리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온대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여기였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한랭전선의 뒤쪽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랭전선 뒤쪽은 찬 공기, 그리고 가운데가 따뜻한 공기, 그리고 온난전선 앞에 다시 찬 공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마구마구 파고들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훅 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구름이 생겨요?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 여기에서는 무슨 비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찬 공기로 덮여 있으니까 기온은 낮을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구름이 생기고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 넓은 지역 혹은 좁은 지역, 네,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압 지역에서는 어떤 날씨가 나타날까요? 저기압이니까 날씨가 흐리고요. 구름이 많고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93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풀어볼게요. 1번 기압과 바람, 괄호 1번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 기압이죠. 2번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은 바람입니다. 네, 2번 풀어볼게요. 2번 기단과 전선, 괄호 1번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 네, 이거 기단이죠. 2번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 초여름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 북태평양 기단, 겨울 시베리아 기단.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3번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성된 경계면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 네, 이것을 전선이죠. 다음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뒤에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앞에 있을 때 찬 공기가 아래를 마구마구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쑥 하고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뒤에 찬 공기가 앞쪽에 갈 때 이때 생기는 전선, 무슨 전선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은 온난전선이었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얇고 넓게 만들어지는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속적인 비, 이슬비가 넓은 구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3번 기압과 날씨 변화. 괄호 1번 저기압과 고기압. 정의,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죠.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생기고 그래서 비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요.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맑아요. 다음에 괄호 2번 우리나라 계절 중 이때에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 남쪽이 고기압,
그리고 북쪽이 저기압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계절이에요? 남고 북저형이니까 여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에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진대요. 서고 동저형은 겨울이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괄호 1번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네, 맞죠? 동그라미. 2번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네, 맞아요.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3번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인 풍속이 빨라진다. 네,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풍속이 빨라집니다. 4번 해안에서 낮에는 주로 육풍이 불고 밤에는 주로 해풍이 분다. 네, 낮에 해풍, 밤에 육풍이죠. X. 2번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중 여름철 무덥고 습한 날씨와 관련 있는 기단을 그림에서 고르고 이름을 쓰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바로 이 디귿이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죠. 자,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시베리아 기단, 니은은 양쯔강 기단, 디귿은 북태평양 기단, 리을은 오호츠크의 기단이었죠. 자, 그래서 디귿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계절과 날씨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역, 봄, 그리고 황사, 꽃샘추위. 네, 맞아요. 맞죠? 다음에 니은, 여름, 폭염, 열대야. 맞네요. 가을, 한파, 폭설. 한파, 폭설은 언제예요? 네, 겨울이겠죠. 틀렸고요. 리을, 겨울, 태풍, 장마. 태풍, 장마는 여름이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